우리가 매일 먹고 사용하는 흔한 소금. 그 소금이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운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소금은 잘못된 장소에 두면 오히려 가정의 화목을 해치고 집안의 귀신을 부를 수 있습니다. 소금을 올바른 장소에 두면 재물운이 대박 상승할 수 있지만 잘못 두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금을 두면 좋은 장소와 피해야 할 장소 그리고 올바른 보관법과 사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정의 행복과 재물운을 높여보세요. 집안에 소금을 놓는 행위를 단순히 미신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소금은 우리 조상들이 풍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해왔던 재료입니다. 한국 문헌에서 소금을 풍수적인 요소로 사용한 기록은 수도 없이 나오는데요. 조선시대 의례 써인 국조오례에는 국가적인 제사나 의식에서 소금을 사용한 기록이 여럿 나와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세시 풍속을 기록한 동국세 시기에서는 명절이나 절기마다 소금을 사용하는 풍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월 대보름에는 소금을 집안에 뿌려 부정한 기운을 몰아내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집안의 재물운을 보호하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또한 조선왕조 실록 외 기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이 집권한 지 13년이 되는 해인 어느 날 도성과 궁궐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종대왕은 전염병이 확산되자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소금을 활용한 정화의식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소금과 숯을 사용해 궁궐과 도성의 주요 지점에서 부정한 기운을 몰아내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자 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도성 안팎의 병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므로 궁궐과 도성 내 주요 지점에서 소금과 숯을 이용해 부정을 몰아내고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도하며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소금은 정화의 상징으로 나쁜 기운과 병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정화의식을 통해 궁궐과 도성 내에 있는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지혜롭고 성군이셨던 세종대왕도 소금을 나라의 애군을 막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조선 세종대왕의 사례처럼 소금은 역사 속에서 강력한 정화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도 그 역할은 유효합니다. 집안의 좋은 기운을 유지하고 재물운과 건강운을 높이고 싶다면 소금을 잘 활용해 보세요. 올바른 장소에 소금을 두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서도 소금을 이용해 어떻게 우리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운을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책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소금을 두면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가 통과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현관의 역할은 마치 집안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얼굴과도 같은데요. 이곳에 소금 단지를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긍정적인 기운만 들어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양의 기운을 가득 담고 있어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현관에 소금을 두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작은 그릇에 소금을 담아 현관 구석에 조용히 배치하면 되는데 이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고 소금을 너무 많이 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관 구석에 소금을 두면 그곳을 통과하는 모든 기운이 깨끗해지며 집안 전체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현관은 재물운과 가정의 평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관은 가족들이 매일 집을 드나드는 곳으로 이곳에 좋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가족들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소금을 현관에 두면 부정적인 외부 에너지를 막아주고 집안의 전반적인 기운이 좋아지면서 재물운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두면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사무실이나 가게의 계산대 근처입니다. 사무실이나 가게의 계산대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거래와 수익이 이루어지는 만큼 재물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런 계산대 근처에 소금을 두는 것은 재물운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금은 나쁜 기운을 걸러내고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니까요. 가게의 입구나 계산대에 소금을 두면 가게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매출 상승과 사업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계산대 근처에 소금을 두면 그곳을 오가는 고객들과의 거래가 더 원활하고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걸러냄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계산대에 소금을 둘 때는 깨끗한 그릇에 담아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크거나 눈에 잘 띄면 고객들이 의아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소금 그릇 하나로 매출과 운이 좋아진다면 이보다 간단한 비법이 또 있을까요? 소금을 두면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세 번째 장소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여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며 집안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 공간의 에너지가 가정의 화목과 가족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실의 기운을 좋게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거실의 구석에 소금을 담은 작은 그릇을 두면 가족 간의 화목을 증진시키고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은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기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실의 소금은 마치 보이지 않는 에너지 필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금을 화분 근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분은 생명력이 가득한 식물이 자라는 곳으로 자연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소금이 화분 근처에 있으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증폭되어 거실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소금이 식물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식물에게 소금은 해로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금과 식물이 함께 어우러져 집안의 기운을 더욱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금을 두면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네 번째 장소는 옷장입니다. 옷장은 단순히 옷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풍수적으로는 저축운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옷장은 닫혀 있는 시간이 많아 어두운 기운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에 소금을 두면 저축의 기운이 강해지고 금전이 쌓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옷장에 둘 때는 작은 그릇에 담아 옷장 구석에 놓아두세요. 옷장에 소금을 두면 그곳에 머무는 음습한 기운과 불필요한 에너지를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축과 관련된 물건이나 중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소금의 정화 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옷장에 소금을 둘 때는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불필요한 옷가지는 정리하고 깔끔하게 유지하세요.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 소금을 두면 더욱 강력한 에너지 정화와 저축운 상승 모두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두면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장소는 북동쪽과 남서쪽입니다. 북동쪽과 남서쪽은 풍수에서 비문방위로 험한 기운과 애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곳에 소금을 두면 나쁜 애군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구설, 시비에 시달리거나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은 이 방위에 소금을 두어 나쁜 기운을 막아보세요. 소금을 북동쪽과 남서쪽에 두는 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를 세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곳에 소금을 두면 집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위에 소금을 두는 것은 집안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을 제대로 된 장소에 놓고 잘 사용하면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운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장소에 두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안에 소금을 절대 두면 안 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 침대 밑입니다. 침대 밑에 소금을 두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자는 동안 그 에너지를 다시 방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악몽을 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침대는 휴식과 회복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밑에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당기는 소금을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 또 침대 밑에 소금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침대 머리맡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소금을 두는 것은 일시적인 비방책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장기적으로 두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가 불편하거나 악몽이 자주 꿀 때 일시적으로 침대 머리맡에 소금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아졌다면 소금을 바로 치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소금을 두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주변에는 소금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탁 위입니다. 식탁은 가정의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곳에 소금을 두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식탁을 중심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소금이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화목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식탁에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면 자연스레 대화도 줄어들고 분위기도 삭막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식탁 위나 근처에는 소금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 절대 소금을 두면 안 되는 네 번째 장소는 바로 아이들 방입니다. 아이들의 방은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야 하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은 놀이와 학습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며 성장과 창의성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소금이 아이들의 방에 있으면 소금이 강력한 흡수력을 발휘해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활력과 창의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집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방의 습기를 흡수해 공기를 지나치게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의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이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에는 소금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두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장소는 습기 많은 곳입니다. 소금은 본래 건조한 상태에서 가장 잘 작용합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 소금을 두게 되면 소금이 습기를 흡수해 눅눅해지고 이는 소금의 정화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소금이 습기를 흡수하면 원래의 기능을 잃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대로 정화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습기가 있는 베란다나 주방의 습기 찬 부분, 습도가 높은 지하실 등에는 소금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항상 건조하고 쾌적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눅눅해지면 오히려 안 좋은 기운을 퍼뜨릴 수 있으니 습기가 많은 곳에는 소금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때도 소금을 너무 많이 담지 않고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소금을 교체해주면서 집안의 기운을 깨끗하게 유지해 보세요. 작은 소금 그릇 하나가 집안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금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지켜야 소금이 가진 정화와 보호의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소금은 천일염을 사용하세요. 천일염은 바람과 햇빛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순수한 소금 결정체로 불순물이 없고 양의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이는 소금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죠. 일반적인 구운 소금이나 맛소금은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 처리가 가해질 수 있어 풍수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천일염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만들어져 정화와 보호의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 풍수 용도로는 꼭 천일염을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보관 용기도 중요합니다. 소금은 흙으로 만든 도자기 단지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자기는 하늘과 땅, 사람의 기운을 모두 담고 있어 소금의 정화 에너지를 더욱 강화해 줍니다. 특히 뚜껑이 있는 도자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면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이 다시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단지는 음기와 양기를 모두 조화롭게 담아내는 특성이 있으니 소금을 보관할 때는 도자기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소금의 양과 보관 상태도 신경 써야 합니다.
소금을 담기 전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 단지는 80% 정도만 채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꽉 채우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할 여유 공간이 부족해지고 너무 적게 채우면 소금의 힘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유지하면서 소금을 보관하는 것이 소금의 정화와 보호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소금은 적어도 3개월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이 정도 주기가 적당하지만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가게나 사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금에 물이 생겼다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물이 생긴 소금은 이미 그 효능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소금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소금을 버리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사용했던 소금은 절대 먹지 말고 신문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싱크대나 변기에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쁜 기운을 물로 씻어 보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소금을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고무장갑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은 정화의 도구로 사용된 후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을 더욱 증폭시키고 싶다면 소금을 담은 단지에 동전이나 엽전을 올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전의 개수는 3개, 5개, 7개 등 홀수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이 가진 재물운 상승 효과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팁이지만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죠. 풍수에서는 공간의 정돈과 함께 우리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깨끗한 공간과 밝고 긍정적인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운이 더 잘 들어오고 자리 잡게 됩니다. 소금 단지를 올바른 장소에 두는 것만큼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는 공간의 에너지를 맑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할 때 소금의 정화와 보호의 힘도 최대한 발휘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간과 밝은 마음이 함께한다면 재물운과 행복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을 잘 활용하고 마음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삶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배운 소금 사용법과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풍수 정보와 행운을 높이는 꿀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소금을 어디에 두셨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좋은 에너지를 공유해요.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